안전성 우려 때문에 그동안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기장 해수담수와 수돗물의 용도가 5년 만에 결정됐습니다. 부산시가 전량을 공업용수로 사용하기로 하고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설 가동에 본격적으로 착수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두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민선 6기 식수로 사용을 추진하면서 주민들과 큰 마찰을 빚었던 기장 해수담수. 방사능 물질 검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커져 식수로 또는 공업용수로의 사용을 결정짓지 못했고 시설은 가동을 멈췄습니다. 부산시는 담수와 수돗물을 식수가 아닌 맞춤형 산업용수로 전부 공급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원전에서 11km 떨어진 곳에서 담수가 생산되면서 생긴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기업 요구에 맞춰 공업용수를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해수 담수와 안전성 우려 때문에 반발해왔던 기장 지역 주민들은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기장 해수 담수화 시설 운영과 관련해 환경부를 비롯해 한국수자원공사, 두산 등과 양해각서를 늦어도 이달 말까지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또 담수와 수돗물의 생산 단가를 맞추기 위해 전기 요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놓고도 정부와 협의합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반려동물 인구가 늘면서 버려지거나 주인을 잃은 개와 고양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길에서 방황하는 동물을 거둬들여야 하는 소방대원들의 업무도 가중되고 있는데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유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유기동물 보호소. 우리 안팎에 있는 개들은 모두 주인을 잃거나 주인이 찾지 않는 유기견입니다. 이곳에선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 80마리가 보호되고 있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동물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저희가 찾아드려서 연락드릴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부산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은 무려 7,900마리. 이 중 주인 품으로 돌아간 건 고작 10%에 불과합니다. 유기된 동물들은 지자체의 의뢰를 받아 이렇게 보호소에서 생활하는데요. 열흘이 지나도 주인을 찾지 못하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동물들은 안락사 되기도 합니다. 부산 소방의 업무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동물 포획으로 지난 한 해 출동한 건수가 전체 출동의 20%에 이르는 6,00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인을 찾아주는 사이트까지 운영하고 있지만 등록된 210마리 가운데 40마리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렵게 포획 후에 저희 부산소방 재난본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동물들을 찾아가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주인을 잃은 반려동물 시설도 턱없이 부족해 부산에서는 5곳이 전부입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서부산 고양이 복지센터 설립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 또한 주민 반대에 막혀 쉽지 않습니다. 유기동물의 급증을 막기 위해선 동물 등록제 의무화 등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을 바꿀 획기적 제도 개선과 지속적인 교육 홍보가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유재민입니다. 정부가 2022년까지 부산의 1인당 지역 내 총소득을 6% 이상 올리고 일자리 13만 개를 창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첨단 해양 신산업이 부산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산업으로 집중 육성될 예정입니다. 민성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2,660만 원이던 부산의 1인당 지역 내 총소득의 성장 목표는 오는 2022년 3,300만 원으로 잡혔습니다. 12만 9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 고용률을 43.5%로 끌어올리고 종사자 100인 이상 기업체 수도 1,500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수산식품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4차 산업혁명 융합기술센터 설립 등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특히 첨단 해양 신산업 육성을 부산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벤처기업, 스타트업 기업, 그리고 강소기업들을 육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해양 관련 새로운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짐으로써 부산이 전통적인 해양 산업뿐만 아니라 첨단 해양 신산업의 중추도체가 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해양 바이오와 스마트 항만 물류, 첨단 해양 장비와 첨단 수산식품 분야가
부산이 중점을 둬야 할 산업군으로 꼽힙니다. 부산에는 전국 37% 이상의 해양산업 사업체들이 몰려 있습니다. 아울러서 해양수산 관련된 대학과 연구기관들이 밀집돼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이들 기관 간의 협업과 이를 통한 융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조선기자재와 같은 전통산업군도 앞으로 항공기계 부품과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사업 확장과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됩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네, 다음은 오늘 신문 읽기 순서입니다. 먼저 국제신문부터 보겠습니다. 일면입니다. 부산시가 창업도시 부산 비전을 선포한다는 제목의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창업 관련 사업을 대폭 강화해 글로벌 창업도시로 나아가는 창업혁신도시 부산 비전을 선포한다는 내용입니다. 선포식은 롯데그룹이 운영 중인 L캠프 부산 출범식과 함께 열리는데요. 부산시장은 창업 인프라 구축과 창업 보육 프로그램 개선 그리고 창업펀드 확충 등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오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개방형으로 바뀐 부산시의회 의장실이 소통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부산시의회가 의장 접견실을 지난달 리모델링하고 소통공간인 이음홀로 탈바꿈시켰는데요. 각종 토론회와 간담회가 여기서 열리고 있어서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번엔 부산일보 살펴봅니다. 일면 봅니다.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위한 부울경 100만 명 국민청원 운동이 시작된다는 기사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동남권 신공항 관련 발언 이후 부산과 울산, 경남의 김해 신공항 백지화와 관문공항 건설 요구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본부가 오늘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만 명 국민청원운동에 돌입합니다. 참가자들은 국토부가 진행하는 관련 절차를 중단한 뒤 정부의 정책 변경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네, 오면에 있는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부산과 서울을 오가는 일반 고속버스 요금이 오른다는 내용입니다. 국토부가 인건비와 유류비 등을 고려해서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 부산과 서울을 오가는 일반 고속버스는 1,800원이 올라 24,800원으로 우등고속버스는 36,900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또 인천공항까지 가는 우등형 버스도 3,300원이 올라 45,100원에 달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신문 읽기였습니다. 어제에 비해 추위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은 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 높습니다. 다만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조금 낮고요. 낮 기온은 최고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는 기온이 오름세로 접어들면서 봄 기온이 차츰 짙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공기의 질은 깨끗한데요. 하늘빛이 차차 흐려져 내일은 비가 오겠습니다. 한편 지난 주말부터 건조주의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내일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경남 내륙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0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는데요. 양산 12도, 울산 11도, 창원은 9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고요. 오늘부터 당분간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정월 대보름이자 눈이 녹아 비가 된다는 절기 우수인 내일은 새벽부터 늦은 오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이맘때 내리는 비치고는 비양이 꽤 많아서 건조함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고요. 당분간 기온은 예년 수준을 웃돌며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하루 부산에서 있을 각종 행사들 정리했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2019년 부산광역시 정보화위원회 회의가 오늘 오후 부산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이 자리에는 정보화위원장과 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하는데요. 2019년도 정보화 시행 계획안과 정보 취약계층 웹 접근성 향상 시행 계획안 등을 심의합니다.
엘캠프 부산 출범식이 오늘 오전 11시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립니다. 롯데그룹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스타트업 기업 10곳을 선발하고 기업당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의 초기 투자금과 사무공간, 경영, 후속 투자 등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제13회 사상구 산학관 협력 CI 디자인전이 오늘부터 사상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전시 기간은 오는 22일까지며 신라대 시각디자인학과 학생 36명이 출품한 9개 기업의 이미지 디자인 작품 10여 점이 전시됩니다. 부산의 첫 교실형 안전체험관이 오늘 오후 북구 와석초등학교에서 개관식을 갖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석준 교육감 등 내외빈 50여 명이 참석하며 세월호 참사 이후 강조되고 있는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교실형 안전체험관은 부산에서는 모두 4곳에 들어서며 전국에서 60여 개 학교가 선정됐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이후 실종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부산에서는 실종 가출 신고가 1년 만에 36%나 증가했는데요. 부산경찰청 권혈자 경정을 직접 만나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생생 인터뷰 윤파란 기자입니다. 실종 사건을 총괄하는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계장 권혈자 경정. 26년간 현장을 누벼온 권 경정은 실종 사건에 대한 중요성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2017년 7,200여 명이던 실종 가출 신고는 지난해 9,800여 명으로 36%나 급증했습니다. 단순한 가출 건도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분위기가 좀 확산이 됐고 또 최근에 노인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집을 찾지 못하는 치매 어르신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신고 건수가 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올해부터 실종 전담팀은 부산 15개 모든 경찰서로 확대돼 신고 접수 즉시 집중 수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이제 형사과로 이관이 됐는데 최근에는 이게 많이 중요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신고 초기부터 실종 전담팀이 수사를 해서 집중적으로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옛날하고 달라졌고요. 여성, 청소년 사건에서 이제 범인 검거는 기본.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도 경찰의 몫입니다. 범죄 피해자 전담 경찰관을 지정해서 그 피해자에 대해서 임시 숙소를 제공한다든지 신변 보호 조치를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피해자 보호 지원 제도 연계 노력도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이 실종 업무를 전담하는 자리에 경정급 여경을 발탁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저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성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열심히 해서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다음은 저희 부산문화방송과 정기적으로 뉴스를 교환 방송하는 KBC 일본 규슈 아사히 방송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이지희 아나운서입니다. 절분인 지난 2월 3일 후쿠오카시 하카타구의 구시다 신사에서는 탤런트 하나마루 씨와 인기 캐릭터 구마몬의 콩뿌리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구시다 신사의 무대 위에는 다음 달 하카타자의 무대에 출연하는 탤런트 하카타 하나마루 씨와 여배우 사카이 미키 씨 등이 등장해 힘찬 구호와 함께 콩을 뿌렸습니다. 구시다 신사의 절분 대제는 에도 시대 말기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 있는 행사로 해마다 많은 참배객들이 몰립니다. 또한 구마모토 현의 인기 캐릭터인 구마몬도 콩을 뿌려 참배객들은 열심히 손을 뻗었습니다. 사가현 오기시에서 일본 사케 준비 작업을 체험하는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오기시의 주조 회사 탄잔 주조에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50여 명이 모였습니다. 술을 만들 때 빚을 쌀의 모내기나 벼베기부터 준비하는 작업과 병에 담는 것까지 술을 만드는 과정을 약 1년간에 걸쳐 체험하는 탄잔 주조의 사람, 쌀, 술 프로젝트였습니다. 참가자는 원료인 야마다니 시키의 맛을 직접 확인하며 이후 술을 만드는 기술자의 지도를 받으며
발효시키면 술이되는 모로미를 정성껏 섞었습니다. 마지막 공정인 병에 술을 직접 담는 작업은 다음 달 3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KBC 소식이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해운대구 그랜드호텔 수영장 유아풀장에서 13살 A군이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A군은 인명구조원의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 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군이 수심 60cm의 유아풀에서 나오던 중 계단에 팔이 끼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기장군 철마면에서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에 불로 운전자 46살 A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소방서 추산 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 엔진 쪽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프로농구 소식입니다. 부산 KT가 서울 SK와의 원정 맞대결에서 99대 88로 이겨 연패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부산 KT는 어제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열린 서울 SK와의 5라운드 대결에서 승리를 거둬 리그 4연패를 끊고 3위 창원 LG와의 승차를 한 경기로 줄였습니다. 부산 KT는 마커스 랜들리가 석점슛 3개 포함 34득점 5리바운드를 하면서 큰 활약을 펼쳐 팀 승리를 이끌었고 허훈도 25득점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산시가 오늘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6주 동안 양로시설 4곳과 요양시설 10곳 등 노인복지생활시설 14곳을 대상으로 특정 감사를 실시합니다. 부산시는 2016년 이후 지원된 보조금 집행 실태와 입소자, 종사자 인권 침해 등 시설 운영 전반을 감사할 계획입니다. 시 조사 담당관실과 사업주관부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감사반이 보조금 관리와 시설 운영, 기능 보강 사업 등을 살피며 운영 컨설팅과 제도 개선 사항 발굴도 병행합니다. 부산 지역 관련 시설은 모두 86곳으로 전체 입소자 수는 5,700여 명, 종사자 수는 3,100여 명, 보조금 지원액은 962억 원이 넘습니다. 사단법인 부마항쟁연구소가 5.18 광주민주항쟁 관련 망언으로 물의를 빚은 자유한국당 의원 3명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연구소는 전두환의 신군부는 부마항쟁 당시에도 보안사를 필두로 군사적 무력 진압으로 무고한 시민과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광주 시민을 상대로 게릴라전을 전개한 것은 북한군이 아니라 전두환의 군대였다면서 망언으로 광주 시민들을 짓밟은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의 즉각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내일 정월 대보름을 맞아 부산 곳곳에서 올 한 해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달집 태우기 행사가 마련됩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서는 정월 대보름 당일 오후 2시 반부터 지신밟기 등 다채로운 민속놀이 행사가 열리고 달이 뜨는 오후 5시 41분에 맞춰 달집 태우기가 진행됩니다. 광안리 해수욕장과 남구 백운포 체육공원, 사상구 삼락공원에서도 다양한 민속놀이와 함께 달집 태우기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노동인권교육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산시 조례가 제정됩니다. 다음 달 1일 시행 예정인 이 조례는 일반 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하는 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 등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당 2시간 이상 노동인권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전체 고교생 10만여 명 중 20%가 넘는 2만 200여 명이 특성화고에 재학 중이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현장 실습 과정에서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경기 불황의 여파로 경남 양산시의 소상공인 육성자금이 사흘 만에 동이 났습니다. 경남 양산시가 최근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육성자금 지원 희망업체를 모집한 결과 전체 자금 50억 원이 사흘 만에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은 배정을 받기 위한 소상공인들의 경쟁도 치열해 첫날에만 120명이 몰렸고 새벽 3시부터 줄서기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산시는 올해 모두 25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육성 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부산시가 다음 달까지 일자리와 창업, 주거,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지원 사업 관련 공모사업 접수를 이어갑니다. 부산 청년 파란 일자리 사업은 부산 지역 5명 이상의 중소 중견기업에서 인턴 근무를 통해 정규직 전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부산 경영자 총협회 등 4개 기관에서 접수합니다. 또 청년 구직 활동비 지원 사업은 지원 규모를 연간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부산 청년 플랫폼을 통해 다음 달 4일부터 22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술보증기금이 대학이 개발한 우수기술의 사업화 보증을 지원하는 테크밸리 보증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본은 테크밸리 보증 대상 기업의 국책연구기관을 포함시키고 담당 평가 조직을 1개에서 8개로 확대하는 한편 보증 금액과 연구개발 기간 등 조건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기본은 올해 테크밸리 제도를 통해 1,9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대학과 연구소 재직자와 퇴직자들의 창업을 유도하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부산경제진흥원이 중화권 규격 인증 지적재산권 지원 사업 신청 기업을 오는 22일까지 모집합니다. 인증 취득과 상표 등록은 물론 중국 특허 등록 서비스까지 지원해 지역 기업의 제품과 기술, 상표권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고 수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 희망 기업은 오는 22일까지 부산시 해외 마케팅 통합 시스템을 통해 지원서를 작성해야 하며 선발된 기업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요 금액의 80%를 지원받게 됩니다. 고등어 치어를 보호하고 조업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대형 선망 어구가 개발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기존 어구의 그물코를 34mm에서 38mm로 확대해 치어를 보호하고 투망 속도를 25% 이상 높이는 그물을 새로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물코 4mm가 커질 경우 탈출할 수 있는 고등어 크기가 약 2.7cm 커질 것으로 연구됐습니다. 어제에 비해 추위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은 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 높습니다. 다만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조금 낮고요. 낮 기온은 최고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는 기온이 오름세로 접어들면서 봄 기온이 차츰 짙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공기의 질은 깨끗한데요. 하늘빛이 차차 흐려져 내일은 비가 오겠습니다. 한편 지난 주말부터 건조주의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내일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경남 내륙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0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는데요. 양산 12도, 울산 11도, 창원은 9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고요. 오늘부터 당분간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정월 대보름이자 눈이 녹아 비가 된다는 절기 우수인 내일은 새벽부터 늦은 오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이맘때 내리는 비치고는 비양이 꽤 많아서 건조함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고요. 당분간 기온은 예년 수준을 웃돌며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